창신동 봉제마을 살기 찾기 오늘이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네, 오늘 창신동에서 제가 최근에 알게 된 가장 젊은 친구 직접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조경학과 석사 1학기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정화영이라고 합니다. 현재 커뮤니티 설계와 수업이라는 거랑 연계해서 창신동에 이제 봉달마켓이라는 이름으로 마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까지 막 샥샥샥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예, 아무튼 고맙습니다. 가능한 한 말씀 좀 길게 해주시기 바래요. 네, 제가 지난번에 네. 녹음하면서 정말 힘들었어요. 단발식으로 네 아니요만 대답하시는데 제가 막 진탐을 빡빡 흘렸습니다. 네. 오늘은 제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네. 아무튼 반갑습니다. 정화영 양. 이렇게 화영 양이라고 하기도 그렇네요. 근데 이제 이렇게 창신동 이야기에 인터뷰에 선뜻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영광입니다. 네, 창신동을 알게 된 계기는 그러면은 이번에 그 일 때문에 커뮤니티 그것 때문에 알게 되신 건가요? 사실 창신동은 저 어릴 적 기억에 참 익숙한 공간인데요. 어떻게요? 제가 사실 창신동 주민은 지금 현재 아니지만 네.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까지도 봉제업에 종사하고 계세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지금 두 분 다 이제 동대문 시장에 있는 그 공장에서 아버지는 재단사로 어머니는 재봉사로 지금 근무하고 계시는데 사실 제가 어릴 적에는 이쪽 봉제 종합시장에서 네. 저희 아버지가 작은 예. 커튼집을 하셨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리고 다른 이제 원단 그것도 같이 하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오가면서 배달도 하고 아버지 거 배달도 하고 하면서 동대문하고 창신동은 주로 이제 오가던 곳이라서 아버지가 배달을 하시는데 따라다닌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서 창신동이 더 친근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많이 따라다녔어요.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네. 같이 원단도 메고. 지금도 씩씩한데 옛날에도 더 그랬을 것 같아. 그렇군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창신동에 이렇게 많이 근무를 하셨었나요? 그럼 종합시장 말고도? 거의 이제 주로 이제 거래처가 종합시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이제 드문드문 이제 들리는 정도로. 그랬군요. 그러면 창신동을 알게 된 계기는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도 그냥 그렇겠군요. 두 마리면 잔소리. 이제 이렇게 다 성년이 되셔서 이곳에 와보시니까 인상이 또 달았을 텐데 어떻던가요? 그러니까 창신동이 사실 저한테는 딱 골목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은 네. 이곳저곳에서 골목마다 미싱 소리가 들리잖아요. 멜로디, 창신동 멜로디, 미싱 그렇죠. 소리 득득. 네, 드륵드륵. 근데 사실 저한테는 이 미싱 소리가 어렸을 때 이제 이렇게 잠들 때 들으면서 이제 미싱 소리를 들으면서 잠들고 그리고 미싱 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깨고 하나의 이제 자장가 같은. 아이고 이 말 들으니까 저도 좀 찔립니다. 우리 딸들도 미싱 소리가 아무리 크게라도 와서 엄마 소리 좀 작게 해, 문 닫고 해 이런 소리는 안 해요 절대. 네. 그런데 이제 애기 아빠하고 둘이 투닥거리거나 음악 소리가 크게 나가면 와서 엄마 소리 좀 줄여주세요 그래요. 아이고 세상에 우리 딸들도 미싱 소리가 멜로디였네. 자장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네. 제가 봉제를 아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적었는데요. 네. 봉제는 진작부터 아셨고 그러면은 봉제 일에 종사하고 계신 아버님 얘기나 혹시 어머님 얘기 미담 같은 거 이런 거 있으시면 들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일단 사실 저희 어머니가 미싱 기계를 어머니 이제 저희 집에다가 이제 놓고 사실 창신동 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네, 그렇죠. 집안 예. 반은 이제 공장이고 네. 반은 이제 주거지고 저희 집도 사실 그렇게 했었는데요. 근데 늘 이제 어머니가 옆에서 커튼도 만드시고 그거 만드시다가 막 옷도 만드시고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보게 됐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 봉제를 아냐는 그런 질문에 있어서 사실 저희 어머니가 만든
저는 작품이라 얘기하고 싶은데 본인이 네, 물건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지 않고요. 저희 세상에. 어머니에 대한 작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너무나 이렇게 지금 이제 말을 잠깐 끊어야 되겠는데 네. 그 말에 난 눈물이 나네.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따님을 두셨네. 아니. 아유, 세상에. 이거 뭐 인터뷰하는 사람이 짜면 되나? 제가 보면 너무나 씩씩하고 그냥 자기 일을 막 개척해서 하고 있는 게 늘 진짜 좀 부러워 보였는데 어머님께서 그렇게 훌륭한 따님을 그냥 작품으로 두셨으니 속내로 얼마나 든든하실까. 글쎄, 어머니한테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한번 여쭤보시고요. 어머님은 그러시면 이제 커튼을 계속 하시던 얘기 해주세요. 네네. 커튼 계속 하시면서 어머니가 정말 이제 미싱 솜씨가 정말 좋으세요. 그러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제 파우치나 필통이나 사실 그거는 창신동에 계신 모든 재봉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다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딱 이렇게 그냥 파우치 같은 거 하나 딱 보여드리면 딱 보시더니 그걸 어떻게 만드시는지 사실 다들 알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제가 쓰는 화장품 파우치라든지 하다보면 되게 조그마한 가방이라든지 아니면 바지, 수면 바지 집에서 그냥 편하게 입는 바지 이제 이런 거는 잠잘 때 입는 건 주로 다 만들어주죠. 그렇죠? 우리 집도 그냥 다 잠옷이고 반바지고 이런 거는 남편 것까지 다 제가 만들어 입힙니다. 그러셨구나. 네. 맞아요. 그런 옷도 사려고 하면 그냥 뭐 원단 재질이 마음에 안 들든지 이렇게 좀 신축성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좀 불편하든지 하는데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이렇게 옷 만들어 해갖고 저희도 쫄가리가 날 때까지 입습니다. 그걸. 이제 조금 전에 얘기하신 파우치. 네. 파우치를 지난번 봉달마켓 조금 전에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그 파우치하고 가방 조그만 에코백 같은 거 그런 걸 만들어서 지난번에 창신동에 오신 이유도 됐었을 것이고 다시 그런 이제 봉달마켓에서 그런 걸 조금 만들어서 이렇게 달인들의 기술을 좀 빌려서 물건을 만들어서 잠깐 이렇게 판매를 해보셨는데 그 봉달마켓에 대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이제 봉달마켓이라고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이제 봉달 하면은 봉다리가 뭐냐? 봉이 김선달 생각난다니까요. 봉이 김선달. 그래서 이게 무슨 이웃집에 있는 무슨 옆집 아들 이름도 아니고 요새 안 지어요. 되게 촌스러운 약간 이름. 맞아. 그래서 봉다리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운 느낌도 나지만 사실 의미는 뭐냐면 봉제의 달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창신동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그런 보석은 사실 제 생각에서는 여기에서 20-30년 이상 동안 근무하신 봉제의 달인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본인들 스스로는 그거를 그렇게 인정들을 안 하고 있어요. 한 가지 일을 10년 하면 전문가, 또 30년 하면 달인이라고, 봉제 장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누굽니까? 지난번 돌아가신 앙드레 김 선생님이나 그분들이 옷을 아무리 예쁘게 디자인 해놓은들 그런 재봉사에 손을 거치지 않았다면 그렇게 훌륭한 작품이 태어날 수는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이분들 스스로가 그렇게 정말 자부심이나 자신감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워낙 어려서부터 이렇게 진짜 다른 친구들 가방 들고 학교 갈 때 이쪽에 들어와서 돈벌이를 했어야 됐다는 그런 것 때문에도 그럴 텐데 그런 것 때문에 당신네들이 예술가라는 생각을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참 그거를 좀 많이 부각시키고 싶은데 제 능력의 한계를 간간히 느낍니다. 그거에 대한 봉달마켓을 열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물건을 많이 팔았다던가 아니면 다른 분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던가 하는 느낌. 사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봉달마켓의 가장 첫 번째 취지는 봉제 달인분들의 솜씨를 뽐내는 장터를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희 어머니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거의 이제 10대 후반부터 그때부터 이제 봉제 일을 하시면서 어머니의 그런 가족을
그러니까 오빠라든지 동생이라든지 맞아요. 아버님, 어머님 다 저한테 이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죠. 예. 다 부양하시고 또 시집 오고 나서는 이제 또 가족들 이제 저랑 저희 동생들이랑 다 뒷바라지 하셨는데 문제는 살림미천이라고 누가 말했나? 딸은 살림미천 첫 딸이었어요? 네, 맞이? 제가 저희 어머니도 장녀시고 맞이? 저도 장녀고. 아휴, 맞이는 맏딸은 살림미천이라고 그누가 말했을까? 데리고 와. 그렇게 하셨구나. 네. 아무튼 그래서 성과가 좀 있었어요. 일단은 그 이제 물품을 만들 때 이제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직접 찾아가서 가방을 만들어 주세요, 혹은 파우치를 만들어 주세요 말씀을 드리면 다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샘플을 가져와라. 라였어요. 그래서 샘플을 이제 몇 개 습관이 돼서 몇 개 만들어 갔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부탁을 해서.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발견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방을 가져가든지 파우치를 가져가든지 거기에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시는 거예요. 네. 더 이제 발전적으로 여기다가 리본 하나 달아볼까? 네. 아니면 여기는 요거는 이렇게 한번 표현해볼까? 그러면서 하나의 샘플을 가져다 드리면 거기에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들이 마구마구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 물건을 가지고 이제 각각 만드신 분들의 그런 이름과 경력과, 그리고 창신동에 계신 분들은 뭐 바지 전문, 블라우스 전문, 뭐 남성복 전문, 이렇게 다 전문 영역이 따로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그 각각 그 종사하시는 그런 전문 분야를 이런 분들이 이런 일을 하시다가 몇 년의 경력을 가지고 만드신 물품입니다. 그래서 그 물품 하나하나마다 저희가 그 네이밍을 다 했어요. 이름을 다 달았어요. 이력 같은 걸 다 적었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판매를 하게 됐는데, 처음에 물품을 한 30개 정도를 만들었는데, 거기서 28개가 판매가 됐고요. 그리고 완판이라고 봐도 돼요. 그쵸, 완판이죠. 그리고 또 이제 한 번은 이제 창신동에서 열린 게 이제 그렇게 판매가 됐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지금 서울대학교를 다니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에서 한 번 더 개최를 했어요. 이제 학생들한테도 이제 알려주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그 서울대에서는 그때도 32개의 물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22개를 판매를 했고요. 그래서 거기도 성적은 좋았네. 네. 요즘 같은 불황에. 그래서 그분들은 그 창신동에서 만든 겁니다 했을 때 뭐라고 말씀들을 하시던가요? 일단 저희 이제 만든 그런 파우치나 가방의 가장 큰 그런 주요 핵심? 어떤 특징은 사실 이 메이드인 창신동이에요. 창신동에서 나온 그런 자투리 천으로 창신동에 계신 분들이 창신동에서 만든 물품, 그래서 메이드인 창신동인데 사실 거기에 플러스 달인분들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스토리텔링 요즘에 그렇죠. 유명한 스토리텔링 그런 거군요. 그렇죠. 저는 이제 그거를 조금 전에 말씀하신 자투리를 얘기하셨어요. 어느 공장마다 자투리천은 다 있거든요. 그거 정말 참신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투리천을 이용한 파우치, 그 에코백 그런 거 만든다는 거는 정말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물건을 판매를 해본다. 또 거기에 그 봉제 장인들의 이야기까지 곁들인다는 건 정말 생각도 못 해봤는데, 그런 점에서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리고요 이제 이 봉달마켓 얘기하시면서 제가 이제 가장 아쉬운 점으로 느끼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이렇게 조그맣게 샘플을 가져와라 요구를 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샘플만 저희가 보고 일을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됐는데, 그게 가장 아쉬운 점이에요. 이런 봉제를 하면서 꼭 미식만 할 게 아니라 이 제복만 할 게 아니라 저희가 디자인을 조금만이라도 어디서 짧은 시간에, 우리가 맞는 시간에 교육하는 곳이 있었다면 정말 진정한 예술인들로 본인들이 거듭날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전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앞으로 이런 기회를 지금 이제 시도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좀 살려야 될 것 같고, 정말 얘기를 너무나 야무지게 잘해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두고두고 있다가 좀 써먹겠습니다. 디자인까지 조금씩 가르쳐줘라. 그런 이야기. 이제 그 봉달 마켓을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 창신동이
지금은 모든 일이 저 중고 자본이 들어와서 창신동의 노동력으로 이쪽 중구와 종로구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렇다면 창신동의 자생력을 키우자면 꼭 중구 자본이 아니어도 창신동에 자생력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이제 자생력을 키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창신동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두신 거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이제 창신동에서 이제 봉달마켓을 하면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창신동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창신동에 계신 분들이 봉제업 쪽으로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기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디자이너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디자이너의 유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라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 디자이너가 오는 게 아니라 네. 여기 내부에 계신 그 달인분들이 자신만의 디자인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이 필요한 거지. 네, 외부에서 디자이너가 들어오는 거는 그거는 사실 자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같이 협업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오히려 창신동에 계신 분들이 더 그분들만의 색깔을 나타내고 빛을 발휘하려면 그분들이 안에 잠재력이 계시고 그리고 벌써 20-30년 동안 계속해서 봉제업을 하시면서 많은 물품들을 보셨고 많은 디자인과 샘플을 보셨어요. 그리고 기술도 축적이 돼 있고.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파우치를 하나 갖다 드렸을 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충분히 그런 잠재력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창신동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는 그런 이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디자이너와 함께하는 교육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같이 이제 봉제업 하시는 분들의 그런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 이제 그런 것들만 조금만 더 매치가 된다면 창신동에서는 이제 더 그 외부의 그런 기존에 이제 의지하고 그랬던 것들이 아니라 충분히 창신동 스스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거예요. 지금 이제 저 역시도 그렇고 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뭔가 계기가 하나 딱 있다면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존에 만들고 있는 거를 이제 뭐 갖다 줘서 일하는 재단된 상태로 저희가 그 꼬매주기만 하는 그런 작업 환경 작업 그런 시스템에서 조금 우리가 이제 뭐든지 이렇게 디자인 교육이 조금만 된다면 그것도 정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시도되고 있는 게 그 봉제협동조합에서 디자인 교육을 조금씩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를 가서 보면 굉장히 뭐 봉제인들이 지금 그 인력들이 전부 다 노후화돼서 그렇겠지만은 나이가 많으신 아주머니들이 가서 그렇게 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이라도 젊은 친구들도 이렇게 하고 있는 40대나 뭐 40대가 젊다고 해야 돼요. 40대나 이런 분들이 가서 디자인을 배우면 조금 더 빠른 그게 그 응용이 되고 이렇게 할 텐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웠고 저게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배우는 그런 것도 값도 싸요. 한 3개월에 7만 원가량. 근데 그게 참여를 안 해요. 참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모르기도 하겠지만 못 하고 있는 거지. 시간 때문에. 뭐 오늘 잡은 거는 오늘 마무리를 해서 보내야 되는 상황이라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기존 시장에서 조금 벗어나려면 이 창신동의 자생력을 키워야 될 텐데 그런 거가 많이 필요하겠고 또 이제 뭐 다른 거 이렇게 생각해 보신 거 있으시면 말씀 좀 해주실래요? 그 중에서 또 하나가 이제 저번에 선생님이랑 같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상담 치료가 필요하다고. 맞아요. 네, 저도 이제 그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이고, 왜냐면 사실 한번 해보자. 뭐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거의 기적과 같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런 기적에 대해서 사실 어떤 마음의 계기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일을 하시고 안에만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표출할 수 있고 조금 더 이렇게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충분히 한 번쯤 이렇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도전적인 마인드가 생기지 않을까.
예, 맞아요. 이제 제가 이분들, 재봉사나 이런 분들의 자존감을 좀 살릴 수 있는 뭔가를 생각을 해보고, 사실은 그게 제가 정말 무섭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동네 축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런 생각을 하고 막 하고 싶다 해서 막 제 나름대로 찾아봤는데 방법이 없었는데 올해 다 그 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막 그것도 사실은 좀 소름 끼치게 제가 막 말을 하고 다녔지만 제가 막 스스로 놀래고 있거든요. 근데 심리의 그것도 나는 꼭 됐으면 좋겠어요. 될 걸로 본다 이런 말도 너무 그냥 내가 막 괜한 허풍 같아서 말하기가 조심스럽고, 그것도 꼭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이제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겠고, 이제 또 우리 스스로를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봉제에 대한 이게 일감이 왜 이렇게 없어? 아우, 뭐 먹고 살지? 막 이런 생각만 하지? 그거를 좀 어떻게 탈피를 할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찾아보질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거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 외부의 시선이 조금, 창신동이 사실은 막 안에서 기술 집약적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조용하게 잠들어 있는 그런 기분인가 봐요. 다른 곳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사실 제 주변 친구들 중에 패션 업종이나 아니면 쇼핑몰 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봐요. 동대문 아니야? 당연히 알죠. 창신동 아니야? 다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네. 이게 슬픈 일이야.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놀라운 일이거든요. 왜냐면 동대문에서 거의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많이 이제 수입이 들어오기 있지만, 사실 기존에 동대문,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의 한 70% 이상의 그런 의류 산업을 이끌어온 곳은 사실 이곳인데, 이곳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젊은 패션에서 종사하는 친구들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창신동은 모르고 동대문 근처에 시장은 알고. 네, 그렇죠. 거기서만 물건을 가져갔다는 건데, 그러면 그 물건이 다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았을까요? 그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생각도 이 친구들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봉달마켓을 하면서 창신동이 원래 이런 곳이다. 정말 이곳에서 사실 의류업이 시작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가 아니라 메이드 인 창신동이라는 거는 창신동 지역이 아니라 한국에서 나가는 거의 대부분의 의류업, 그런 한 70년대, 80년대 옷들은 사실 창신동에서 나간 거다 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아직 몰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진짜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런 창신동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면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저랑 같이 이제 봉달마켓 프로젝트를 같이 한 친구들도 이 창신동에서 알아가면서 이 창신동의 매력을 다 이렇게 찾아가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정말 놀라운 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심지어 의류 장사를 하고 있다는, 인터넷 판매나 이런 걸 하고 있다는 사람들까지 이 옷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어디서 자기네가 갖다 팔았으니까 그거는 알 테지만 어디서 만들어지는 걸 생각조차 않고 있다는 거, 이거 서글픕니다. 그래서 이거가 조금이라도 알려진다면, 그리고 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축제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조금 더 젊은 사람들이 와서 보고 창신동이 이런 곳이구나 알아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제 이렇게 봉제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이제 봉제 방송을 하겠다고 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저도 이 계기가 아주 우연한 계기가 됐는데, 모친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요일이면 산으로 막 들러 뛰는 여자였는데, 산 구경하고 바위를 막 기어 오르고 내리고 하는 암벽 등반을 주로 하는 그런 적이었는데, 이 우연한 기회에 라디오를 한다. 그 포스터를 보고 일요일날 오전에 모친한테 갔다 오면 오후에는 거기서 한 2-3시간을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3개월 동안 받으면 되겠다 하는 아주 얄팍한 생각에 그거에 참여를 하게 돼서, 정말 이렇게 참여를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의 속 이야기를 꺼내는 그런 작업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여기 이분들도 그게 정말 필요하다 생각해서 제가 이제 막 이렇게 봉제 방송까지 하게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가능한 한 나와서 뭔가 참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싶어서. 근데 사실은 그런 시도도 별로 못하고 이렇게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봉제인들이 가만히 보면 뭐 공휴일이 많아도 전혀 막 일 있으면 쉬지도 않고. 그쵸. 그대가 어머님도 그러셨죠? 그쵸. 빨간 날이 뭐 의미가 없죠. 예, 일감이 우선이고. 네, 또 그쵸. 왜냐면 뭐 오늘 일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내일 멀쩡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휴일날도 모시고 막 그랬는데 진짜 요즘에 보면 전 세계가 불황이에요. 네. 전 세계가 불황인데 이 젊은이들의 취업난도 정말 대단하고 또 이 동네 젊은이들이 그러니까 봉제를 해서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은 전혀 이 일을 하기를 원치를 않으세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다른 곳에 다 그냥 좀 뭡니까 깨끗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막 자식들을 다 가르쳐 놨어요. 근데 그런 일자리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지금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친구들은 취업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취업 이런 곳으로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하는 친구는 없죠. 그렇죠. 이제 재봉을 하겠다 네. 하는 친구들은 없죠. 지난번에 어떤 사람 말 들으니까 디자인과는 있어도 봉제과는 없었어도 그렇대. 근데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아요. 그것도 그래요? 네. 왜냐면 거의 대부분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패션하는 친구들이 생각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자기 샵을 운영하고. 그렇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이제 사실 그 스케치한 거를 네. 어떻게 보면은 디자이너는 스케치를 하고 네. 그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현실색이 나타나는 거는 사실 네. 이 기술이고 봉제잖아요. 근데 이거가 어떻게 보면 이게 없으면 절대 이 디자인은 현실 가능성이 없는 건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했더니 참 이분들 이 방송 들으신 분이 되게 막 찔려 하시더라. 진짜 동구 때문에 제가 그냥 다시 생각을 하게 됐다고. 그리고 이제 이 동네에서 정말 나서 부모님이 이걸 하시고 디자인도 하고 있는 친구를 제가 최근에 또 만났어요. 이제 그래서 그게 또 창신초등학교 후배더라고. 그래갖고 제가 후배님하고 자꾸 막 늙어가지고 말을 걸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창신동이 네. 젊은 친구들이 봉제를 디자인도 하고 재봉도 해야 되겠다고 하고 창신동에 들어오겠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창신동이 뭐가 좀 달라지고 변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봉제를 왜 하기 싫어할까? 그러니까 저부터도 일단 생각을 했어요. 나는 왜 봉제를 안 하고 왜 조경학과에 들어가서 어떻게 보면은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하셨으니까 그거를 이을 수도 있는 건데 근데 첫 번째로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안 시키시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제 그거를 듣고 자라다 보니까 나는 봉제는 안 해야지 이제 이런 그런 마음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봉제 공장을 이제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늘 갔었으니까 가면은 일단 그 열악한 환경이 좀 많이 이제 사실 여름에는 그 밀폐된 공간에서 이제 미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 이제 천에서 나오는 그런 먼지들 그 환풍기를 보면은 늘 이게 먼지가 껴있고 하다못해 형광등에 달려있는 그 줄 있잖아요. 거기에는 먼지가 있어. 거기에도 새까맣게 그 먼지가 그거 얼마나 이게 기관지에도 안 좋고 그리고 젊은 친구들을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사실 그 기술을 봐야 되는데 환경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판단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이 조금 개선이 되고 이제 이런 봉제에 대한 마인드 자체가 좀 많이 변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제 제가 또 최근에 본 어떤 책 중에 이런 제목이 있었어요. 노동이 답이다. 이제 그거는 이제 모 국회의원이 쓰신 책 그 타이틀이 노동은 답이다 이렇게 됐는데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가장 솔직한 돈이고 자기의 자산이고 그냥 뭐 이렇게 노동하고서
땀 흘리고서 벌어먹고 사는 것이 가장 진짜 진솔한 네. 삶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데 그 말에 제가 참 박수를 많이 쳤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렇게 제목을 그냥 쇼킹하게 뽑아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창신동이 진짜 그렇게 먼지가 많고 정말 창문 열어놓으면 먼지가 그냥 이렇게 막 그 뭐예요 모기장에도 막 뽀얗게 끼고 바닥에도 이렇게 걸레질하면 그냥 아침에 했는데 저녁에 하면 또 까매져요. 네. 그런 것은 있긴 한데 이제 그 예전하고는 좀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뭐 선풍기 하나 놓고 뱅뱅 돌려서 이랬다면 요즘에는 뭐 크린 사업 해갖고서 그런 것도 달고 네. 이제 에어컨도 그쵸. 없는 곳이 없어요. 네. 시원하게 환경은 많이 달라졌고 그렇게 해놔도 인력 노화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친구들이 디자인 그 뭡니까 대학교에서 한 해에 졸업한 학생 수만 해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전혀 이쪽으로 유입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들이 죄다 이 의료 쪽에 종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런 친구들을 좀 더 끌어올 수 있을까? 뭐 예를 들면 노동 시간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조금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제 거의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칼퇴. 맞아요. 칼 같은 퇴근.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 칼퇴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요. 아니, 빨간 날도 일을 하는데 이제 그런 휴일에 대한 것들. 근데 적어도 못해도 사실 봉제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사를 가도 야근하는 건 똑같고요. 네,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 칼퇴라는 말을 좀 풀이해야 될 것 같아요. 칼 같은 시간 6시면은 딱 6시 퇴근하는 거 칼퇴근 얘기입니다. 네. 네. 그런데 다른 데도 사실 똑같거든요. 다른 데 뭐 저희 조경학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공원 쪽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이제 뭐 놀이동산 쪽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수목원으로 취업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말에도 일을 하게 돼요. 네, 그래서 주중에 쉬고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사실 최소한의 그런 쉬는 시간 뭐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에는 저번에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린이날에는 좀 이렇게 쉬게 한다든지 뭐 부처님 오신 날, 뭐 아니면 크리스마스 정말 이 전국적으로 다 쉬는 날에는 그날만큼은 조금 쉴 수 있는 그런 날을 아예 고정을 해서 조금 더 그 창신동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앞으로 일하실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는 거가 어떤 하나의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하나는 시간, 칼퇴근하는 그런 시간 이제 정확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또 그 뭡니까 요즘에는 4대 보험. 네. 4대 보험 많이 필요하죠. 그거 필요하죠. 네. 왜냐면 거의 4대 보험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이력서를 넣을까 말까를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제 여기가 그 4대 보험이 제가 무슨 이거 뭐 말씀하시고서 제가 답변 드리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그 4대 보험이 그래서 이제 좀 본연에 제가 인터뷰어로 좀 돌아와서 네네네. 그 4대 보험이 이제 되어야 되고 칼퇴근하고 또 이제 또 다른 거는 뭐 없을까요? 그 공휴일. 공휴일. 네. 3번 공휴일. 그 다음에 또요. 공휴일. 거의 뭐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네, 이 정도가 가장 일단은. 네. 그리고 저의 이제 또 개인적인 생각 중에 하나는 많이 창신동에 대해서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알아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봉달마켓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저거를 이제 홍대 홍익대학교 앞에 그 프리마켓이라고 해서 그 젊은 친구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다른 뭐 예술하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만든 물품을 팔아요. 그러면서 프리마켓에. 네. 근데 사실 이런 프리마켓이 서울에만 해도 14군데가 넘는 곳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기 경복궁 앞에 가서도 하잖아요. 언제 토요일인가 뭐. 네, 거의 토요일 아니면 일요일 날 그렇게 주말에 장 서듯이 매번 열리나요? 그게? 네. 그러니까 거의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러니까 홍대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마다 열리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안 그래도 오늘 몇 군데 보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장이 서서 이제 이렇게 어느 딱 지역을 고정하지 않아도 그런 곳이 있다면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우선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제품을 선보이기 위해서라도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게 좋겠네요. 네, 그러면서 저희는 그 창신동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파는 마켓이잖아요. 그거를 뭡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 아트브리지에서도 저희한테 제의를 하더라고요. 네. 그 물건을 이렇게 에코백이나 뭘 만들어서 네. 우리가 지금 아직 등록이 이렇게 그 창신동 라디오 덤이 뭐 서울시에 등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 국장한테 물어봐야 되겠는데 네. 등록이 안 된 상태라면 이쪽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가서 판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이야기를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그것도 좋겠다 싶었어요. 좀 여름 한 7, 8월 정도는 일들이 없으니까 네. 그렇게 해서 한번 나가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고 좀 뭔가 좀 이건 색다르다 하면은 진짜 이쪽에 뭐 기존에 네. 무슨 뭐 가게가 하나 생긴다면 그거를 기점으로 해서 네, 하면 그쵸. 뭐 한 가지의 자생을 보는 그런 경우도 될 것 같군요. 네, 그러면. 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창신동에 대해서 왜냐면 프리마켓 자체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니까 그리고 또 특히 예술 쪽에 하는 친구들이나 패션 하는 친구도 많이 오니까 그런 친구들에게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이런저런 거 참 말씀 많이, 이렇게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이 창신동이란, 창신동이란 이렇게 네 글자로 말씀을 하신다면 어떤 말이 나올까요? 창신동이란?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지금까지 질문 리스트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 같은데요. 지금 다 말씀하신 거예요. 장인들이 사는 동네? 뭐 이런 그런 것도 좋고. 창신동이란 늘 멜로디가 흐르는 동네? 그렇죠. 드르륵 창신동이란? 창신동이란 봉제의 달인 분들이 사시는 곳. 봉달 고장. 그리고 사실 단순히 봉제의 달인뿐만이 아니라 그 봉제의 원석이 사시는 곳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이 동네는 보면 그냥 막 다 거의 문을 열어놓고들 사세요. 네. 그래서 진짜 좀 다 이렇게 점조직처럼 막 점조직으로 다단계 막 이러면 좀 참 안 좋은 그런 느낌이 많은데 이쪽 동네는 뭐 한 집 걸러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인 그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창신동이 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서울의 유일한 섬 같은 시골 마을 같은 그런 동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제 기억을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낙산 성곽이 쫙 있잖아요. 네. 그 낙산 성곽이 예전에는 이렇게 허물어져 있었어요. 그래갖고 그 성곽을 이렇게 담벼락 삼아서 거기다가 다 천막을 치고 사람이 살았어요. 그게 벽인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그냥 판자를 이렇게 엮고 까만 루빙을 씌우고 이렇게 해서 사람이 살다가 저 위에서부터 동생하고 막 숨바꼭질하면서 뛰면은요. 네. 동대문 지금 있는 동대문 그 자리까지 막히지 않고 그냥 뛰어내려가는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다 뚫려 있는 그런 동네인 거예요. 근데 지금도 똑같거든요. 그게 골목이 진짜 거미줄 같이 미로 같이 있지만 다 뚫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계기로 창신동을 참 그 봉달마켓으로 알리고 젊은 친구들한테도 좀 많이 열심히 좀 알려서 우리 창신동에도 좀 많이 젊은 친구가 들어올 수 있게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인터뷰 너무 감사하고요. 진짜 자주 이 동네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신동 봉제마을 살길 찾기 3번째 오늘의 손님은 그 정화영 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와우.